안녕하십니까. 리서치 RM의 김대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오셈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왜 오늘 소개하게 됐는지 간단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IT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SD 시장도 동반하여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업계 내 주력 장비의 세대 전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3세대 SSD가 주력 장비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4세대 SSD로 업계 내 주력 장비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세대가 전환이 되었지만 4세대에서 5세대까지의 세대 전환에는 약 2에서 3년 내로 세대 전환 주기가 짧아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CPU 기반의 4세대 SSD 테스터를 가장 먼저 개발했고 또 현재 기점으로 5세대 SSD 테스터의 기반 기술을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을 간략히 정리해놓은 부분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시고 나중에 투자 포인트를 간략히 체크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SSD 테스터 부분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배경이고요. SSD 테스터 매출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3세대 SSD가 10년 넘게 업계 내에서 주력 장비로 사용이 되면서 SSD 테스터에 대한 신규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SSD 테스터 부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3분기부터 고객사의 4세대 SSD 테스터 발주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향후로도 세대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SSD 테스터 부분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공정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이고요. 2019년 1월에 스펙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미국 플렉사 테크놀로지라는 당시 SSD 테스터 장비 시장 글로벌 1위 회사를 2019년에 인수하면서 업계 선도 업체로 발돋움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CPU 기반의 4세대 SSD 테스터 기술을 최초로 확보하는 등 경쟁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크게 SSD 테스터 사업, MBT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올해 매출 비중은 84%, 10%, 6% 순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고객사들의 4세대 SSD 테스터 발주가 본격화되고 또 올해 삼성전자 공동으로 개발한 BX 테스터의 수주가 시작됨에 따라 두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SD 테스터의 매출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SSD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SSD는 주로 북미 IDC 4사의 데이터 센터 서버 구축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북미 IDC 4사의 캐펙스가 전년비 21% 증가한 93.5조 원으로 기록이 되면서 SSD 출하량도 동반 성장하여 2020년 전년비 19.2% 증가한 2억 7,900만 대가 올해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각각 7.6%, 8.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성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세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세대 SSD 제품이 주력 장비로 사용되었지만 2022년까지 4세대 SSD가 주력 장비로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4세대 SSD 테스터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동사가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3분기부터 4세대 SSD 테스터 매출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세대에서 4세대로의 전환 기간은 상당히 길었지만 5세대로의 전환 기간은 상당히 짧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SSD 테스터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혜를 있던 와중에 2023년부터는 또한 5세대 SSD 테스터의 신규 발주가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5세대 SSD의 출시가 빨라질수록 현재 기반 기술 동사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세대 SSD 출시가 빨라질수록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CPU 방식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세대 SSD 테스터로 넘어오면서 채택하게 된 CPU 방식과 기존의 3세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FG 방식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용성입니다. SSD 업체들도 삼성전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으로 다양하고 CPU 제휴사들도 인텔, AMD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어서 두 SSD와 CPU 간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호환성을 검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FPGA 방식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반면 CPU 방식은 일괄 처리가 가능해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FPGA 방식으로도 5세대 SSD 테스터를 만들 수 있지만 업계 내에서는 CPU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원천 기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자동화 원천 기술을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회사입니다. 이 해당 기술을 동사의 주요 판매 품목인 SSD 테스터와 접목해서 SSD 테스터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들 내에서 코로나19 위에 증가한 공정 자동화, 즉 공정 무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해당 솔루션에는 타사의 SSD 테스트 장비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무인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동사의 SSD 테스트 시장 점유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해당 부분의 수주에 참가를 할 수 있겠지만 원천 기술을 확보한 동사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더 좋은 수주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사의 가장 주요한 사업 부문인 SSD 테스터 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SSD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또 업계 내 주력 장비의 세대 전환이 일어나면서 SSD 테스터 시장도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시장 규모는 1,500억 원이고 또 내년엔 1,800억 원, 향후 2-3년 내로는 연간 2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해도 사실 동사의 매출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동사는 자동화 원천 기술을 단독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한 차세대 SSD 테스터 기반 기술을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SSD가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성장하는 시장에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SSD 테스터 사업 부문을 정리를 하고 동사의 신사업 부문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삼성전자와 BX 테스터라는 제품 시리즈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디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PRAM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한 차세대 디램인 DDR5의 테스트까지 가능을 하면서 DDR5 출시로 인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DDR5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디램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해당 제품은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약 37억 원의 초도 물량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해당 장비는 QA 품질 관리 팀에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양산 라인용 수주도 기대감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LED 에이징 테스터를 상용화해서 자동차용 LED 시장에도 신규 진출을 했습니다. 약 10억 원 규모의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이지만 해당 제품을 공정에 활용한 결과 생산 수율이 기존 대비 30% 증가했던 호평을 받고 있어서 향후 잠재 고객사인 LG 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LED 제작 업체들 향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IFRS 연결 기준 2020년 동사 영업 실적은 매출액 501억 원, 영업이익 1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영업이익률 35.2%가 나오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는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모듈 판매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적정 주가 4,950원을 제시를 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한 상황이고요. 4,950원은 제신 예상 EPS 330원에 타겟표 15배를 적용을 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퍼멀티플 15배는 코스닥 메모리 반도체 공정 테스트 기업 평균표 7배를 10% 할인해서 산정을 했고요. SSD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고 고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주력 장비의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SSD 테스터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런 와중에도 또 동사 같은 경우는 공정 자동화 기술을 확보를 했고 차세대 SS 테스트 기반 기술을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한 점, 또한 신사업 부문에서 수주가 시작되고 또 실제로 초도 물량 공급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해서 퍼머티프 15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SSD 테스트 업체 세 곳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는 반기 기준 SSD 테스터 매출 비중이 약 80%, 엑시콘 같은 경우는 약 38%,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하고 있는 SSD 테스터 시장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해서 표로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동사의 비용 구조를 분석해 놓은 그림입니다. 동사의 고정비는 약 170에서 1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BEP는 약 3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표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300억 원을 초과한 시점에서 매출액이 10% 증가했을 때 순이익은 0원에서 18억 원을 흑자전환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매출액이 18% 증가했을 때는 순이익이 약 200%까지 증가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네오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다른 기업을 소개해 드리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